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TK 신공항 건설 및 첨단 신산업 육성 등 대구 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역대급의 파격적 투자 유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0에서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 상무부는 전날 한국, 중국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맥은 0%, 신양은 2.42%로 덤핑 마진이 산정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수소 전기 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현대차의 수소 비전의 일환으로 현지 시장의 수소 전기 트럭 공급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 사후 관리 등 밸류 체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오늘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과 시장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강세로 장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채 장중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오늘도 상한가 수익 안겨드렸는데 혹시나 받아보셨을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화요일에 공략하셨던 현대바이오랜드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받아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범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좀 밋밋했습니다. 그래도 강세로 출발한 양대 지수 장중에 힘이 빠지더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현대바이오랜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0%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정강후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는 이제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했다라는 짤막한 뉴스가 있으면서
석유주가 잠깐 강세를 보이면서 장이 이제 조금씩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로 갔다라는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고용 비용 발표도 있고 더군다나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인 돈 빠진 현상이 장 막판에 돈 빠진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장중에 그래서 이라크의 공습 소식에 조금 약해진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늘 좀 양호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기관 그동안 출창 던지던 기관에서 드디어 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는 우리금융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을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도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 상한가를 오늘 찍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자, 이틀 전에 제가 앞으로 저도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종목 추천 개수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딱 한 종목 집어서 추천드렸는데 오늘 상종가 달성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 현대바이오랜드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기쁜 수익 맛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우리 시장 어제부터 양대지수 매매 주체가 뚜렷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거래 대금도 적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수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수급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온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발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연휴 기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자금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쉬울 것 같고 근데 빠진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개인이 떨어졌을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오를 때 같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 수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자, 기관이 매수 적은 금액이지만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소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은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달간 누적 매수 금액을 봤을 때도 외인 자본 이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코스피 시장 주도는 자, 외인 창구에서 조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담았고 업종으로 보자면 기계 그리고 화학 그리고 중형주 이렇게 담았고 자 금융업 쪽에 오늘 금융업이 생각보다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금융업 쪽에 많은 돈이 몰렸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이 코스닥은 오늘도 담았습니다. 오늘 담았고 주로 담은 창구가 기타 서비스,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물량들은 외인이 코스닥은 이탈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개인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맞다.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원래 개인 주도한 시장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소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개인 주도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인이라든지 뭐 기관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움직임에서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제가 종목 추천 개수를 줄이시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 자, 뜻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매매 횟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횟수 줄이기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종목 개수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 평균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수익을 보려면은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담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야 좀 더 탄력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기.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투자 매매 방법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사서 고점에 팔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물리신 분들은 자, 해당과 같은 경험에서 급등주 거래량 터졌을 때 바로 따라타서 물리신 분들이 아마 70%가 넘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빠른 수익을 보려고 하면 해당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조금 한 박자 느린 우리 일반 직장인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행위는 너무 준비 없이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 아프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터지고 거래량 터져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거는 자, 저점에서 사서 연태까지 기다렸던 분들 물량 수익 실현시켜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대신 돈 벌어주는 겁니다. 자, 시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가지고 10%의 수익을 보고 550만 원에 팔려 그러면은 그 돈 증권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겁니다. 50만 원을 내 거 500만 원에 다른 사람이 50만 원을 더해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을. 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굳이 남의 돈을 벌어주는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가서 매매가 들어가서 자, 리스크를 굳이 떠안고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르기 전에 종목을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더 맞겠습니까? 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리는 법 배우기. 주식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현대바이오랜드도 이틀도 못 참아서 어저께 고점이 플러스 한 3% 갔었거든요. 그때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좀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루에 3% 올랐다고 이걸 팔어? 이게 정말 여러분들 주식은 3%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데 자, 좀 더 탄력적인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고작 3% 먹으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는 차라리 적금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기다리는 법을 좀 배우시면은 주식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자, 꾸준히 모아서 크게 한번 먹어보는 습관을 갖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기. 자, 내가 목표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3% 수익을 봤다고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왕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 목표가까지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1번, 2번 다 실수가 우리가 기다릴 줄 몰라서 나오는 실수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고 목표가까지 주식을 한번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버릇 길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혼자서는 막막하고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똑똑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린 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월가에서 오랫도록 이어져 오는 격언입니다. 새해에 접어들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5월에는 통계적으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러한 격언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올 5월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올 5월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범기업은 5월은 상승이다라는 거 딱 일단 결론 짓고 가겠습니다. 셀인 메이 이제 5월에 대한 공포감을 심는 기사가 5월 1일이 되자마자 쏟아졌는데 지금 굉장히 예측이 갈립니다. 예측이 갈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에 굉장히 깊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5월은 아마 해당 테마, 해당 종목군들 위주로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실적주 위주의 베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밸류업도 들어오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모멘텀이라는 게 자, 뭐 수수한다. 뭐 어디서 MOU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큰 시세, 대세 테마 잡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에서 과도기를 끝나고 팍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자동차 우리가 대표주 생각하면 현대기아 있죠. 지금 상당히 고점입니다. 하지만 그 연관 관련주들 있죠. 전장 관련주. 전장 관련주들은 이전에 전성기를 한창 잃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HL 만도라든지 한온 시스템 모두 조금 큰 수익을 보셨을 건데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의 베팅,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의 재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일 CPI 발표 때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추천 종목을 안 드리는 이유가 연휴가 꺼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종목 추천을 자제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CPI나 이런 소비자 지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발표하실 때는요.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자,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올해 안에 절대 없다라고 못 박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와도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원자재 원유 가격이 탁 치고 올라갔다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안정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물가 높이는 주범들이죠. 원자재하고 원유, 특히 석유. 주범들인데 이 주범들이 좀 가격이 안정세에 있다는 거는 자, CPI 발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겨울에 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냐? 간단합니다. 겨울마다 휘발유값 오르는데 난방 떼야 되잖아요. 난방 떼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블로 적용이 되면서 겨울 때, 2, 3월 때는 항상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자, 이 윈터가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부터는 거의 예상치에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이런 합리적인 근거 안에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5월에는 어떤 쪽이 좀 유망할지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까지는 아쉽습니다. 어떤 섹터 유망하게 보시는지 정확한 섹터 예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1픽은 자동차 전장 관련주 봅니다, 지금. 전장 관련주 보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개별 호재를 보고 있고 그리고 복병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성격이 그래도 이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다라고 그냥 확 얘기하는 선택인데 야, 이거 좀 뭔가 좀 갈 것 같으면서도 이거 좀 약간 불안하고 그렇지만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섹터는 로봇,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복병이 세터널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픽은 전장 관련주, 자동차, 대장주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관련 소형주 위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한 좀 큰 탄력적으로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하게 주도주 예측하는 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예측이 잘 맞아서 그대로 갈 때도 있지만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섣부르게 주도주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연대까지 종목 추천드린 게 뭐 제가 감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춥니까? 감으로 맞춘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돈이 드는 거 위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트 위치를 보고 테마 확인하고 드리는 건데 자, 제가 봤을 때 돈이 굉장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테마는 눈여겨보시면 좋고 제약바이오는 항상 긴장하고 계시면 큰 시세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 PBR 안에서 전장 쪽 좋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섹터만 짚어주시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종목도 하나만 풀어주세요. 딱 제가 전장 관련주 추천드리는 게 3개가 있는데 자, 컨셉 바꿨죠. 이제 종목 3개씩 추천 안 하고 하나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자, 추천했었습니다. 이거 사실 추천한 종목인데 그날 3개 추천했는데 요것만 아직 안 갔어요. 자,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 종목 요것만 아직 안 갔는데 아직도 견고한 수급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전장 관련주로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지금 방금 앞에서 현대차 수소 유수 있었죠. 자, 수소 유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 수소차 관련주인데 플라스틱 엮인 종목 하나 있거든요. 자, 힌트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수소차가 엮였는데 플라스틱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정답이 공개될 예정이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관련주로는 성우 하이텍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확하고 똑똑한 투자 전략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달부터 짚어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오늘도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볼 종목은 N자형 제가 차트 N자형 파동 교육해드리면서 추천해드렸던 현대임스 해당 종목 3월 22일 날 제가 언급해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 이제 조선주 모양들이 전부 다 N자 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3월 22일 같은 날 방송 언급했고 1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샛별형 캔들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샛별형 캔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교육을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하나갤러리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방송 언급을 했고 2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4월 1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던 제주은행 종목 이 거래일 만에 무려 30%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달부터 짚어주셨던 종목들 정말 대단한 수익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역시나 강타자 기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타자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분석하시고 이슈를 보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계신데요.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똑똑한 수익 만들 수 있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리뷰 아직도 끝이 아닌데요. 오늘 2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도달한 현대바이오랜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지 차트 분석부터 살펴보시죠. 이건 추천 때 차트를 한번 풀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자, 뜬금없이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제가 잘라갖고 왔는데 이런 윗꼬리 차트는 사실 제가 그때 매집푼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집푼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자, 이 돈이 들어왔으면은 나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는데, 자, 솔직하게 테마는 틀렸어요. 저는 이거 화장품 원료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실적도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강세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종목을 한번 21선 밑으로 가서 수렴을 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큰 돈 들어오는 게 저한테 걸렸기 때문에 타점을 보다가 21선 근처서 수렴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앞으로 매수를 하실 때 제가 많은 교육을 해드렸는데, 저는 21선 매매를 단기로 볼 때는 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데서 사시는 행동은요, 이런 데서 사시는 행동은 우리는 여기서 샀잖아요. 우리 돈 벌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돈 벌어주시러 오는 겁니다. 리스크 이만큼이나 안고, 갭이 이만큼을 안고, 리스크를 이만큼 안고 돈을 벌어 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 사야 되냐? 자, 여기 잘 보이면 21선 흘러가는 대로 보이시죠? 자, 최대한 21선에서 근접하고 있을 때는 시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초입이다, 시세가 나오고 테마가 뭐 좋은 뉴스가 떴다라고 하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무조건 주가는 이평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주가는 이평을 만나러 가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평에서 이만큼 벌어져 있는 종목을 자, 사셔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수는 피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매수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테마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위치 확인하시는 거예요. 차트가 물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확인 가능한 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확인 가능한 것부터 확인하시고 마지막 차트 위치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1선, 내가 만약에 5일선 매매를 하신다면 5일선, 11선 매매를 하신다면 11선, 자, 요 위에서 요 근처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요것도 4월 26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하루 만에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이 추천드렸던 한움 시스템도 한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종목 추천도 굉장히 알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4월 2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일진전기 추천드린 지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던 빅텍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방산주, 방산소행주 3개 묶어서 같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스펙구 종목도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휴니드 같은 종목도 1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4월 14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3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4월 5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7거래일 만에 무려 20%, 25%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네,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은 HB 테크놀로지고 3월 28일 날 방송 언급해서 6거래일 만에 7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4월이 장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중률이 거의 말이 안 됐었고, 제가 원래 이렇게 빠른 매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운대도 잘 맞고 이렇게 위치도 잘 잡아가지고 정말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4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로 매매를 할 때 21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1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매의 기초가 되는 기법부터 차트 분석까지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육 자료부터 강타자 기법까지 챙겨가셔서 현명한 수익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이런 부분도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강타자 기법부터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지, 어떻게 배워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타자 기법의 수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빼고는 첫 번째, 세 번째는 수식에 어느 정도 녹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매매 3원칙을 계속 강조하는 게 저의 기법, 저의 관점이지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의 관점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자. 자, 두 번째 테마 확인, 세 번째 차트상 위치 확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녹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급등 전조 진행을 발생을 시키고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후행성 지표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미 뜬 종목 들어가는 거는 잘 안 해요. 눌림목 종목도 거의 진짜 이거는 한 75%, 85% 이상 확신이 있다. 그럼 제가 그때 눌림목 매매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눌림목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초인 매매만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등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오르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매수 단가를 제공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가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강타자 기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절대 비용 받지 않고 PDF 파일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해 놓은 PDF 파일을 자, 원하신다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법 예시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 엔지니어링 종목이고요. 자,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추천을 해드렸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넥스틸 종목이고요. 자, 첫 방송으로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 자, 20거래일 만에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도 지금 괜찮습니다. 더 갈 것 같은 움직임이에요. 3월 18일 날 카지노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3월 28일 드린 종목이 추천한 거 아무거나 사셨어도 다 50% 이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맨날 기법에 의해서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고 15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자, 기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시세 초입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그리고 앞에 행보권에서는 매수 신호가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3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무려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대에 포착을 했고요. 79,600원까지 상승을 해서 500%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시세 초입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앞에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종목 같은 경우도 22,000원대 포착이 나와서 자 42,65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포착을 해서 고점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거의 21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자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확인하셔야 될 게 매수 신호가 2개가 있었다라는 점. 자,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의미 있게 돈이 들어온다는 지점을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조금 강하게
비중 조금 무겁게 실어가지고 쭉 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법을 받아보시고 자 설정을 하시고 두 개가 뜬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아 강력한 매수 찬스구나 하고 생각하셔서 매수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기법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파라볼릭 상승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 차트에서 우클릭하시고 보조지표 추가 누르시고 PSAR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요. 캔들 위에하고 아래하고 점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빨간색으로 땅땅땅땅땅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이 점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 그리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캔들 아래에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시 포착 후 매수하시는데 자 21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가가 여기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떴다.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매수를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막 여기서 막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21선 아래에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수가 떴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입 매매가 아닌 경우가 될 겁니다. 아마 눌림목 매매에서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당 기법의 취지는 초입 매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를 지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타자 기법은 자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신청하시는 분에게 아무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타자 기법으로 공략만 하셨다 하면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강타자 기법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셔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요.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점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21,963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AI 챗봇 관련주죠.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장중에만 22,6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종가는 29,00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전략 잘 세우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만났다 연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전량전리를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 21선 근처에서 어제 거래일 때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매도세 못 이기고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자 21선이 쭉 흘러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고 복마감 기준으로요. 복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쭉 간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재파동 그리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단기적으로 보시자고 하면 지금 평단가랑 해당 가격, 해당 주식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지루하게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단기로 봤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종목은 지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수익을 봐야 되겠다. 좀 길게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자 21선 수렴 부분에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목표가를 25,000원을 두고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P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로 보셨다면 지금 정리하시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21선 수렴 부근에서 지켜보시다가 목표가는 25,000원으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K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18,200원이고요. 비중은 42%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회사로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 AK홀딩스 항공주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흐름이 좋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인 15,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네요.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는 평단이 높다라는 게 문제인데 해당 종목은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비중이 조금 문제입니다.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매를 하시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는데 지금 해당 종목으로 해당 평단으로 수익을 보는 건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어요.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해당 종목은 본전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데 본전이 오신다, 매수가 근처에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전량 정리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 축소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K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고 매매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직랜드입니다. 매수가는 58,809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죠. 오늘 장중 6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전장에서 하락 전환한 뒤에 57,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잘 잡아봐야 할 텐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은 추세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합 수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추세는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오늘 21선 위로 돌파가 나오려는데 매도세 못 이기고 다시 조금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의 걸쳐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 종목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냐라고 보면은 자, 해당 가격대를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자, 아래 구간은 52,400원 그리고 윗 구간은 65,756원. 그래서 평단가가 그나마 괜찮으신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길게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상단에서 전량 정리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는데 지금 평단이 그나마 안정적인 편이시기 때문에 이 가격 하단 가격 있죠? 52,400원이요. 52,400원을 이탈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손절 또는 비중 정리를 추천드리고 최종 타격가는 전고점인 8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에이직랜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평단가가 안정적이시고요. 손절가는 52,400원, 목표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시장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쉬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그냥 마음 놓고 계시기보다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
공부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차근차근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관련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미 대선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왠지 이 종목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과거에 대북주 대장에 위치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조금 움직인 이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으로도 움직인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해당 종목 특징이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테마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 단시간에 100% 가는 것도 우승 종목이에요, 사실. 진짜 받았다라고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특성이 갖고 있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앞으로 미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슬슬 미 대선 관련 정책주들이 내달 혹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해당 종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로 보자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추천을 이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추천할 종목이 없는 것도 있지만 3일 동안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해당 종목이 지금 미 대선 전에 테마 받기 전에 모으기가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우리나라의 정책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대북관이라고 보거든요. 자,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대북에게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조금 대화 시도를 많이 해보려는 퍼포먼스를 이전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갈리는 부분은 대북 문제라고 했을 때 이슈가 된다. 대북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가 대북주 올라갈 때 보면은 대북 문제 해결됐습니까? 결국에? 안 됐습니다. 해결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대북주는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은행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죠. 금리 안 올라도 됩니다. 금리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나와도 갈 겁니다 했는데 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주도 같은 패턴으로 같은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바닥입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트는 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다중바닥을 확인했다는 거는 최소 이 가격대는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도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주로 분명하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돈 들어옵니다, 얘도. 예,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은 지금 모아가시면 굉장히 큰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AI와 저 PBR 관련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미국 대선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